네, 이상범 가옥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근대미술 세미나, 네, 6회차의 오늘 4회. 청전 이상범은 어떻게 동양화 인기의 아이콘이 됐을까? 손영욱 미술평론가 및 저널리스트의 강연이 있습니다. 최열, 조은정, 목수연, 네, 이번에 손영욱 선생, 다음 주에 권행가 이태호 선생으로 6명으로 마감이 됩니다. 청전 이상범 살았던 가옥에서 전시와 강연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이태호 선생님께서 오셔서 강연하시고 릴레이 세미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모시게 된 손영욱 선생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민일보의 문화 전문 기자로 계시면서 또 조선일보 미술평론에 또 일단하신 미술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또 워낙 많은 집회 활동을 하셔서 들어오신 이후에 보시다시피 미술 시장과 또 미술 대중서에 대한 전반적인 글들도 많이 발표를 해주셔서 여러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많은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크게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첫 소감을 말씀드리면 진짜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발표 날씨가 그 장미 다 아시는 분들은 저와 아주 비슷하게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미 여배우가 대동상 92년을 받았을 때 수상소감을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공간을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달지 미술자료 박물관 김달지 관장님 그리고 김서면 학예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한번 박수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 장소 아시죠? 이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저기잖아요. 그 명작이 탄생한 그 산실, 그 공간에서 제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던 여러 선생님들은. 그리고 저 이제 이 장소를 한번 답사를 왔을 때 이 집이 1930년대에 지어진 일종의 문화주택적인 그런 한옥이기 때문에 건축사적으로 아주 흔히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달진 박물관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 집 건축을 가지고 한번 했었고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바로 새는 얘기긴 하지만 이 마루 있잖아요. 이 마루 제가 깜짝 놀랐는 게 보통 우리는 마루를 쪽들을 이어 붙이는데 그냥 넓은 판때기 하나를 이어 붙여가지고 저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저 자리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근대사에서 중요한 이런 가옥 그리고 작가의 사실은 이런 장소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쁘고요. 저는 이제 그 주제가 이상범은 어떻게 동양화 인기 아이콘이 됐을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 소개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저를 제외한 다른 강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작가와 작품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이 우리나라 미술시장사 1호 논문이라고 자부하는 미술시장에 대한 그 논문을 썼었고 기본적으로 제 관점이 저는 컬렉터에 관심이 많거든요. 컬렉터와 화가가 관계를 맺으면서 미술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제도 미술시장 속에서 청전 이상범이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인기를 누렸을까를 좀 사회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자는 생각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저를 자랑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미술 전문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 기자로 일을 하는 동안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 로망이 나도 한번 신춘문예 강사가 되고 싶어 라고 이제 마음을 2011년에 먹고 그 꿈을 2020년에 또 이뤘고 그 중간에 미술경영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서가 단독 저서가 7편이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작을 좀 꼽으라면 제 박사 논문을 책으로 쓴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미술시장의 탄생을 좀 꼽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림을 착찰됐지만 기존의 본인의 경매 사상 최고가는 뛰어넘지 못해요. 얼마인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78억인가 뭐 그쯤 되죠. 근데 원래 이제 김한비 최고가는 132억이고, 근데 쭉 그동안은 이렇게 보면 이제 최근 한 몇 년간은 이유한 그냥 제가 정치 생각하고 이유한 뭐 김한비 이렇게 말을 해도 뒤에는 작가님이라는 그 종력의 마음이 숨어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환하고 김한비가 쭉 미술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청년 이상범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하고 비교를 하면 좋을까? 저는 청년 이상범은 1970년대에 이유환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은 김환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환기는 청년하고 이제 비교했었을 때 이미 작가한 지 50년이 넘으신 분이고 이유환 선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살아 계시긴 하지만 동시대성이 좀 있고 청년은 작가한 72년에 돌아가셨지만 70년대부터 미술시장이 화랑을 입게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청년 이상범은 70년대에 이유환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코로나 시기 때 키아프 그때는 이제 프리스가 이제 딱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프리스가 2022년에 들어왔으니까 코로나 첫 해인 2020년에 그 키아프가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화랑협회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했거든요. 근데 2021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 우리 왜 명품 뭐 할인하거나 아니면 아울렛 가잖아요. 외국 갔을 때 명품 아울렛 가면 어때요? 기분들이? 일단 무조건 하나는 건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선배 거의 작품 하나 건지지 않으면 바보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뭐라도 사자. 완전히 그 전해하고 시장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삭 다이얼의 시장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그게 정말 이상 다이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라면 이제 일종의 사재기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나 봐요. 그래서 단골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팔지 않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화랑이 우려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했던 시절.